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에서 파탄이 나가지고 이혼을 할 판인데 어느 한쪽만 유책 배우자가 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가지고 이혼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은 잘못이 없을까요? 사실상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에서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고,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등을 통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께서 만약에 유책 배우자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혹시라도 당신의 외도나 불륜이 발각되어 가지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 이혼하는 것들이 맞을까?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이혼을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도장 꽝꽝 찍고 협의 이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책주의도 말 그대로 유책 배우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파탄주의는요, 누가 책임이 있던지 간에 가만 봐보자, 이미 끝났는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 경향은 점점 더 파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유책주의가 왜 생겼냐면요, 저희가 천하의 바람둥이고 아내를 때리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때리고 뭐 바람 피고 이러다가 내가 이 재산을 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뻔뻔하게 그러는 거죠. 야, 이혼할 거야. 이혼해. 난 이랑 못 살아. 내 지금 내 내연녀들 만나느라고 지금 하루 365일을 다 돌아다니도 너 하루 오는데 이건 우리 가정은 끝났어. 너 이혼해. 그리고 재산 분할 이렇게 해.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명백하게 나쁜 사람들이 혼인을 지키려는 소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게 유책주의예요. 파탄주의는 뭐냐면 누가 나쁜 짓을 했던지 간에 이미 끝난 사이예요.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예에서 365일 중에 365일을 다른 데에서 자고 있는 저와 이 아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파탄 난 거죠.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이게 파탄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법원은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이 있고 이미 파탄나 버린 것들이 명확하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실제로는 유책 배우자라고 보여지는 분들께서 많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책 배우자인 제가 저의 유책을 드러내면서 청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내의 사소한 흠집들을 잡아가지고 어쩌면 거짓말을 섞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해야 됩니다 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고 그걸 그대로 아내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걸 받아보고 여기저기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거는 저 남자, 저 남편, 저 아빠가 존재하는 가정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새로운 가정, 나의 새로운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절반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해서 그래 좋아, 나도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그런데 너가 더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혼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했을 때 이혼이 되는 경우들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이 아내분께서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사는 꼴, 자유롭게 홀로 놔주는 것들이 너무나 꼴보기가 싫다. 그리고 재산 명의도 나한테 다 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굳이 이 남자 도움 없더라도 남자가 알아서 그냥 살든 말든지 간에 나는 그냥 혼인관계, 혼인 유지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의 유책 부분들을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제가 참고 사는 거예요. 나 이혼 못합니다. 이혼해주면 너 더 자유로워지는데 왜 이혼해줍니까? 못 삽니다. 같이 살지 못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이혼을 갖다가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약간 파탄주의가 가미가 되어서 이혼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혼해주기 정말 싫은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저 남자, 저 남편, 아니면 내 배우자가 더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거든요. 이 경우에는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죠. 유책 배우자인 저입니다. 방금 전에 그 예를 든 나쁜 놈이 저예요. 그런데 제가 또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혼해줄게. 이혼하자. 저는 정말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혼을 너무나 원했거든요. 근데 유책 배우자라서 제가 이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아무튼 이혼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남편이 끔찍하게도 아끼는 아이는 내가 키울지도 몰라. 키울 수도 있어. 이혼해주는 대신에 지금 있는 재산들 다 나한테 줘.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하게 아끼는 아이만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내는 이미 그 전부터 저에 대해서도 알고 이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간절히 이혼을 원하는 나쁜 유책 배우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본인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되는 독립생활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아이는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울 수가 있으니 그나마 감사하다. 두 장 꽝꽝꽝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서 돈 벌면 되지.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모아놓은 거의 전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값 치러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값이요 저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협의이혼들은 정말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협의이혼에서 불리한 조건의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유책 배우자들 그리고 간절히 이혼을 바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가는요, 그 이후에 당신의 삶은요, 더 끔찍하고 힘든 삶이 될 것들이고, 그것들이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아이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아니면 당신 자신이 되었던지 간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